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고 정치권의 혼돈이 이어지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려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법부와 이재명의 시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재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와 짰는지 아니면 김동연 부장판사를 개무시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김동연 부장판사를 개무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만 어쨌건 간에 대장동 재판은 무단 불출석의 조퇴를 반복하면서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접어들면서 자기가 마치 사면을 받은 듯이 면죄부를 받은 듯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유동규 정인이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김동연 판사에게 따졌을 정도입니다. 대장동 재판이야 솔직히 워낙 지금 4개 사건이 묶여 있는 만큼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는 긴 텀을 장기적인 텀으로 가져가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관심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김동연이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만큼 그 이후 재판 분리 또는 재판부 재배당 등의 기대를 걸어볼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는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재판 일정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탄핵은 탄핵이고 재판은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탄핵 때문에 재판 일정이나 양형에 영향이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도 며칠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아닌 척하면서도 선거법 재판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에서 노골적으로 굳이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마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무려 6개 기관이 달라붙도록 유도하는 등 관심 돌리기 작전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죠. 당장 코앞에 닥친 위기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형량이 아니라 재판 일정입니다. 재판을 얼마나 연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최대 관심사죠.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은 선거범죄전담부인 서울고법 2부, 6부, 7부 가운데 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전담부는 축적된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판결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유죄로 인정되면 1심과 형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대선에도 나올 수가 없고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100만 원 미만으로 이재명에게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지금 가장 위협적인 재판이죠.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심 선고 일정입니다. 재판부 재판 배당 직후 법원 관계자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특히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원 규정을 최대한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에게는 폭탄 같은 발언입니다. 선거법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633조항,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조항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633이 정확하게 6은 기소 후 6개월인데 다음 3은 1심 선고 후 3개월인지 아니면 2심 재판부 배당 후 3개월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내내 끝내겠다는 것이 강행 규정의 취지라고 볼 때 1심 선고 이후 3개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었으니까 2월 15일이면 3개월이 됩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규정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대법원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규정 준수를 엄명한 상황인데 하급법원에서 지키는데 상급법원에서 무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지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5월 이내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재명 측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 내부적으로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워낙 단점이 많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이죠. 2월 중하순이면 설령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얼마 진행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사를 해나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을 모두 채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6개월을 채우게 되면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선은 6개월 이후 60일, 그러니까 그러면 8개월 이후에 대선이 치러진다는데 이재명이 8개월을 버틸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 정원을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장들은 법안과 상관없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록이 5만 쪽을 넘으면, 그러니까 재판 기록이 5만 쪽을 넘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굳이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 이런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은근히 말을 던지고 나선 것입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1심을 무려 26개월씩이나 끌면서 재판 기록을 잔뜩 늘여놓고는 이번에는 그 재판 기록의 덕을 또 보겠다고 재판을 더 지연시키겠다는 희한한 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재명의 재판 기록은 매우 두꺼우니까 3개월 내에 2심 재판은 항소심 선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사실상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사실 오히려 지금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부사위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속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부가 재판을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말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재판 정원과 법관 정원과 이재명 재판을 말아먹었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수록 이재명 재판은 3개월 안에 끝을 낼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자기들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의 시간 끌기는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이 접수됐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지난 9일 발송됐다고 합니다. 아마 3개월을 공언한 재판부에서 계속 소송 기록을 재송부하면서 여론 압박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이미 면접을 보아서 변호인을 다 채택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명단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미 우리는 3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못 박아뒀죠.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굳이 곧바로 기각당할 것이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다가는 오히려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히 기피 신청을 해? 어디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헌 법률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위헌 법률 심판이 청구됐다가 헌재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기각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할 때는 이런 아까 같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위헌 법률 심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등은 이미 기각시키겠다고 마음먹은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우리는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끝낼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정인 신청 작전인데 사실 이재명은 1심을 26개월이나 끌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인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를 정인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부를 정인이 남아있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26개월이나 재판을 했는데 혹시 그래도 뭐 침방울이라도 한두 방울 튀은 사람들을 찾는다면 정인을 또 최대한 신청을 하겠죠. 그렇지만 재판부는 아마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더 정인을 받아주고 더 이상 추가 정인은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에서 하고 있듯이 국회 일정을 핑계로 재판기를 무작정 늦추는 것인데 김동연 판사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판사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측에서 상상 가능한 재판 연기 전략은 모두가 길이 막혀 있고 유일하게 한 가지 최후의 방안이 남아 있다면 제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판사 탄핵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폭탄을 안고라도 불에 불 속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판사를 탄핵시켜 시간을 연장시키려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일이 대선보다 며칠 늦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니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이 경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을 늦추거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판결을 앞당겨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되면 과연 재판은 멈춰야 되는가 이런 논쟁으로 나라가 또 한 번 북새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은 이번 주 그러니까 14일 탄핵안이 부결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모든 생각을 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입과 행동이 완전히 따라 놀고 있죠. 입으로는 어느 때보다 더 민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생이야 어찌됐건 이재명 아버지만 구해내면 된다. 그런 각오가 아주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수본 또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추진에 이어서 오늘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내란 음모를 둘러싸고 무려 지금 6개 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무려 6개 기관의 조사가 겹쳐지게 되면 온 나라가 내란 혐의 조사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재명 재판은 아예 2자조차도 보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수 유튜버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판을 제대로 흔들어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음 혼란책은 닥치는 대로 이제 탄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조세호 경찰청장을 탄핵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을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탄핵 대기자들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명단에 올려서 탄핵을 발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혼란을 윤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피해서 반사 이익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진면목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마음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라고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다시 이재명은 궁지로 몰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